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형태의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인을 추천만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추천한 와인을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주 좋은 가격으로요. 사실 이런 광고 영상을 제가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데 이유는 그동안 여러 번 제안이 왔지만 제가 안 마시는 와인을 여러분들께 추천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 번 마셔보고 와인의 퀄리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서 와인 여신 구독자분들께 좀 핫띠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서 만든 자리니까요. 끝까지 보셔도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와인 여신 채널답게 스페인 와인에 대한 지식도 좀 넓혀드릴게요. 자, 스페인 와인 하면 여러분은 어떤 지역, 어떤 산지에 어떤 와인이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리오아 지역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워낙 대표 산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리오아 와인으로 스페인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리오아는 아니고 리베라 델 두오로라는 지역인데요. 좀 낯서실 수도 있지만 또 스페인 와인을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만한 산지죠. 우리가 스페인의 좀 고가 와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와인들, 우니꼬를 만드는 베가 시실리아라던가 핑구스라던가 이런 와이너리들이 다 이 지역에 있으니까요. 어때요? 갑자기 조금 더 흥미가 생기시나요? 스페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산지가 어디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스페인 와인을 그 중에서도 퀄리티가 좋은 고가의 와인을 좀 마셔봤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와이너리는 발두에로라는 와이너리입니다. 1984년에 설립됐는데 그 당시에 리베라 델 두오로에 병입하는 와이너리가 6개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멤버예요. 규모로 봐도 이제 두 번째 정도로 큰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이 발두에로가 국내에 유명해지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22년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탑 소믈리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세계에서 좋은 와인들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는데 그때 발두에로의 식스 아뇨스 공구 빈티지가 로마네 꽁띠의 에세조 05 빈티지에 이어 2등을 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출품된 와인이 얼마나 쟁쟁했냐면요. 01 빈티지 가야라던가 04 페트리스, 또 같은 공카 빈티지 우니꼬, 03 빈티지의 핑구스, 또 01 빈티지 오퍼스원 같은 와인들이 있었대요. 대단하죠. 이게 스페인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특히 이 지역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건이었겠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미슐랭 1, 2스타 레스토랑은 셀 수도 없고 3스타 레스토랑 중에만 추려도 9군데에서 이 발두에로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3스타 레스토랑이 몇 개예요? 스페인에도 15곳밖에 없다고 하니까 반이 훌쩍 넘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스페인을 대표하고 있는 고급 와인 이런 것 같아요. 이 발두에로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극단적이다 싶은 속가내기로 유명합니다. 아까 제가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와이너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호 규정이 헥타르당 6,000kg인데도 한 헥타르당 3,000kg, 그러니까 반 정도로 고수하고 있고, 이따 제가 소개해드릴 이 12 아니오스 같은 경우는 나무 한 그루에 2송에서 3송이만 남기고 솎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품질을 위해서 모든 걸 걸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와인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첫 번째 와인은 죄송한데 와인이 제가 실물이 없으니까 영상을 여기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알빌로 2023이에요. 알빌로 마요르라는 스페인 토착 품종 100%로 만들어졌고 토착 효모만 사용했고 리숙성했고 20년 이상의 고목으로 연 5만 병 한정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딱 화이트가 땡기는 날씨죠. 사실 제가 22 빈티지를 마셔보고 이것도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3 빈티지가 이제 막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직접 발송을 하다 보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23 빈티지가 없어서 제가 아쉽지만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그래도 제가 22 빈티지가 어떤 면이 좋아서 이 와인을 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얘는 바디도 미디움 정도, 노즈는
약간 그린한 노즈가 살짝 스치는데 뭐 잔디까지는 아니고 꽃향 정도? 그러니까 꽃향인데 조금 시원한 꽃향? 그리고 가시향도 제 기억에는 뭐 레몬 시트러스 같은 향에 사과 중에서도 청사과 뭐 이런 향들이 조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즌에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네랄도 괜찮고 뭐 유질감도 괜찮고 또 품종 자체도 여러분들이 드셔본 적이 많이 없는 품종일 것 같아서 이게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그런 품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가격은 3만 원대 정도니까 지금까지 마시지 않은 화이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와인은 띠에라 알타 N2 마데라스 2019 빈티지입니다. 품종은 템프라뇨 100%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블렌딩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등급으로 보자면 크리안자인데 크리안자를 붙이기엔 와이너리가 이 와인이 너무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18 빈티지부터 마데라스라는 이름으로 낸다고 해요. N2는 뭐냐? 오크를 두 가지를 쓴다고 합니다. 두 가지 오크에서 15개월을 숙성한 다음 다시 병숙성을 18개월 한다고 하니까 15 더하기 18, 33. 그래서 지금 19 빈티지가 나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19 빈티지가 이제 릴리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8 빈티지로 대신 시음을 하고 이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뒤에 나오는 이제 나머지 와인들은 제가 판매하는 빈티지로 다 맞춰서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컬러는 약간 루비, 진한 루비 컬러입니다. 향에서는 붉은 과실의 향인 것 같지만 사실 검은 과실의 향도 좀 나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오크 수성을 좀 했기 때문에 오크에서 나는 바닐라, 뭐 초콜릿 이런 향들이 좀 나고 아주 약하지만 뭐 정향 같은 향도 나고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받은 느낌은 마시기가 굉장히 편하고 맛있다. 태닝 그렇게 강하지 않고 바디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미디움 바디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과실감이 이렇게 넘치면서 주시한 와인이기 때문에 와인을 많이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이 드시기에도 약간 템프라뇨의 캐릭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와인인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건 얘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급 크리안자급 와인이다 보니 얘가 굉장히 집약도가 있다거나 집중력이 있다거나 스케일이 있다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또 이런 와인이 필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간단한 음식들과 드시는 자리에도 괜찮을 것 같고 안주가 아예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치즈나 핑거푸드 같은 거랑 가볍게 드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벼운 자리에 가볍게 마실 하지만 맛있는 와인의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와인은 하프 보틀도 올라온대요. 제가 하프 보틀은 야외에서 피크닉 할 때 너무 좋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프 보틀 잘 안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와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띠에라 알타 리제르바 데2 코타스입니다.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해발 840m 이상의 두 밭에서 수확한 역시 템프라뇨 100%로 만들었다고 해요. 30개월을 오크 숙성, 그리고 병숙성도 30개월을 해요. 그러니까 무려 60개월. 그러다 보니 앞에 마데라스랑은 좀 체급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제가 바로 마셔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잔도 제가 좀 큰 걸로 준비했어요. 얘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오픈을 했으니까 사실 지금 거의 반나절 정도 됐거든요. 노즈 너무 좋다. 컬러는 아까보다도 더 진한 루비. 향이 계열이 다르진 않아요. 훨씬 더 좀 다양한 향이 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베리의 계열의 향도 나면서 약간 더 허브 같은 향도 나고 타바코 같은 향도 나고 그래서 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일단 태닌이 굉장히 촘촘하면서도 우아해요. 제가 잘 숙성된 템프라뇨의 우아함을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좀 저 우아함에 집착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이 와인 굉장히 우아하고 그래서 얘는 정말 되게 분위기가 좋은 뭐 그런 레스토랑에 폴키즈를 내고 가져가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홈파티를 할 때도 우리가 약간 홈파티를 좀 작정하고 하는 날 있잖아요. 뭐 스테이크도 좀 굽고 뭐
오븐에다 뭐도 좀 굽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좀 가벼운 음식과 페어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다면 얘는 약간 무게감 있는 음식과 같이 페어링을 해도 죽지 않고 서로를 약간 시너지를 마리아주를 일으켜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오전에 열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병브리딩밖에 안 하기는 했지만 좀 나와도 다음날 마셔도 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얘는 또 되게 특징적인 게 피니쉬가 되게 길어요. 제가 지금 음식 없이 먹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마셨던 그 마드라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니쉬를 좀 가지고 있네요. 계속 마시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다음 와인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얘랑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마드라스도 국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뭐 다음 달에는 만나보실 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과는 좀 차이가 있긴 있겠죠? 네 번째 와인은 리제르바 나왔으니까 이제 그랑 리제르바 나와야겠죠. 띠에라 알카데2 라시모스 그랑 리제르바 2014 빈티지입니다. 14 빈티지니까 이제 딱 10년 됐네요. 70년이 넘는 수령의 나무에서 적게 수확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가내기 0가 1만 병 이내로 만드는 와인입니다. 500리터의 프렌치 오크배럴에서 알코올 및 젖산 발효를 하고 6개 산지의 오크통에서 48개월 숙성, 그리고 40개월 병숙성입니다. 일반적인 그랑 리제르바의 규정이 총 5년? 오크 배럴 24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숙성을 한 와인이고, 제가 이 와인이 또 기대가 되는 이유는 앞에서 제가 그 식스 안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믈리에들한테 2등한 그 와인이 찾아보니까 36개월 오크 숙성에 36개월 병의 숙성인데, 어떻게 보면 숙성 기한이 걔보다도 긴 와인이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제가 기대가 되거든요. 한번 이제 마셔볼게요. 뭐 컬러는 더 진해진 루비. 근데 아직 간에까지는 안 갔어요. 10년이 됐지만 간에까지 가지 않았고, 요즘 볼게요. 얘부터는 확실히 숙성이 된 향이 좀 나죠. 이제 커피, 가죽향 같은 향 나고, 과실향도 나고. 맛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템프라뇨예요. 정말 구조감 좋고 텍스처 좋고 캔이 잘 녹아 있으면서도 집중력 있고 피니시 길고, 얘는 제가 디캔팅을 했어요. 병브리딩도 꽤 길게 하고 디캔팅도 한 상태에서 따른 와인인데 숙성 잠재력이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마시기에도 좋지만 더 숙성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로 잘 숙성된 템프라뇨의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와인이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얘도 역시 격식 있는 자리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음식이 페어링이 얘는 스펙트럼이 좀 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류 당연히 잘 어울릴 거고, 오히려 얘는 진짜 파인다이닝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와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맛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와인은 철바 아뉴스 그랑 리제르바 2001 빈티지입니다. 명실상부 발도에로의 플래그십이고 굉장히 고가의 와인입니다. 저도 딱 한 번 마셔봤는데요. 얘는 제가 선물용으로 추천드려요. 이유가 보세요. 박스가 매우 고급스럽죠. 이게 제가 그거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열쇠로 여는 꼬냑 소개한 적 있잖아요. 얘도 이 키를 뽑아서 이 키홀에 넣어서 서랍을 빼서 이렇게 꺼내는 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인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이 이 와인은 이걸 받자마자 이 와인이 비싼 와인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와인입니다. 잠시만 내려놓고 말씀드릴게요. 이 와인은 90년이 넘는 수령의 나무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한 그루당 두 송에서 세 송이만 수확을 해서 딱 2배럴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은 700병에서 800병 정도를 만드는데 이걸 매해 만들지도 않죠. 990104 딱 3번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제가 가지고 나온 01 빈티지 기준 서적가가 우니코빙구스 레르미타 보다도 높아요. 워낙 수량이 적다 보니 제가 오늘 얘는 시음을 할 수도 없고 아마 얘는 뭐 판매 물량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걸 작년에 시음회에 가서 마셔봤잖아요. 이 마셔본 기억으로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와인은 제가 작년 11월에 마셨는데 작년에 마신 와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퀄리티
뭐 말을 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퀄리티와 집중력 압도적으로 좋고요. 얘가 12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년 오크 8년 병입을 해서 출시를 하는데 이 와인을 마시는 순간 되게 곱게 풀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텍스처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제가 아주 좋은 보르도나 이 나파컬트에서 나는 되게 고급스러운 카시스 향을 좋아하는데 그런 향도 느꼈었고, 약간 삼나무랑 우디 향도 잘 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극상을 보여주는 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높은 와인이다 보니까 얘는 뭐 제가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01 빈티지가 되게 중요한 해인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얘 너무 궁금해 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훨씬 더 낮은 가격이지만 이 그랑 리제르바를 구매해서 마셔본다면 여기서 조금 더 몇 단계 나아간 모습이 겠구나 라고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22년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발두에로의 공동 오너인 카롤리나 가르시아 비아데로라는 분이 이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트레버 아뇨스가 이 01 빈티지가요, 방문하셨던 22년도에 독일에서 진행한 테이스팅에서 얘도 세계 최고의 이제 7개의 와인을 뽑는 자리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때 1위가 오브리옹 같은 빈티지 01이었고 2위가 트레버 아뇨스 01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3등이 페트루스 02, 그 다음이 뭐 펜폴즈 그랑지, 마세토의 00 빈티지, 뭐 핑구스 99 빈티지, 그 다음이 로마네 꽁띠 99 정도의 순위였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정도 급의 와인들에서 순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정도 급의 와인이다, 그만큼 좋은 와인이다, 근데 자주 만나볼 기회는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가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구매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클리 와인 들어가셔서 26일 금요일, 내일이에요. 7시에 배너가 열릴 거예요. 발두에로 배너가 이렇게 생긴 게 열리면 클릭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바로 이제 집 앞으로 배송을 해드릴 건데, 얘가 프리오더다 보니까 한 14일 정도의 기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구매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나중에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이거 어땠는지 꼭 후기 남겨주세요. 기대할게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와인으로 만나요. 안녕!